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좀 늦었지만 언박싱을 가볍게 해봤고요. 얘네로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제가 11인치 256기가 셀룰러 버전을 구매를 했거든요. 뭐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얘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스페이스 그레이가 더 마음에 들어서 얘로 골랐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서 뭐 색상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제가 왜 11인치고 셀룰러 버전이고 256기가를 골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11인치가 좋을지 12.9인치가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애플 펜슬로 그림을 많이 그리실 아티스트 분들은 당연히 화면이 넓은 12.9인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정한다든가 룸업 퓨전처럼 영상 편집을 한다면 뭐 당연히 큰 12.9인치가 좀 더 세밀한 조정이 쉽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왜 굳이 아이패드로 해야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저는 이 아이패드로 하는 경우를 따지면 뭐 여행 가서 한두 장? 그냥 SNS에 바로 올릴 만한 그런 사진을 잠깐씩 보정하는 데에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뷰 활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면이 넓은 12.9인치가 훨씬 시원시원하게 잘 되겠죠. 또 게임을 하는 분들은 좀 넓은 12.9인치가 게임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하고 태블릿으로는 더더욱 안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제가 신경 쓴 부분은 휴대성 부분입니다. 휴대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12.9인치보다는 이 11인치가 훨씬 좋거든요. 12.9인치가 뭐 옛날보다는 훨씬 작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애플스토어에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약간 무겁고 좀 이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거나 아니면 장시간 이런 자세로 놓고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11인치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았어요. 무게는 이 11인치 제품이 468g이고 12.9인치가 633g이에요. 뭐 한 16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꽤 큰 차이거든요. 카메라 렌즈로 따져봐도 400g대와 600g대는 아예 느낌 자체가 달라요. 계속 들고 있으면은 손목에 무리가 확실히 가거든요. 600g이 넘어가는 것들은.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영상을 볼 때 당연히 11인치가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들고 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12.9인치는 이게 거리가 또 너무 가까우면은 화면이 너무 큰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침대에 누워서 얘를 이렇게 받쳐놓고 영화 안시성을 봤거든요. 너무 꿀이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산 가장 큰 이유가 뭐 사진 보정을 하려고가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샀거든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뭐 공부를 하려고 샀는데 그냥 한 책상에만 놓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쓰기에 당연히 12.9인치가 훨씬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얘를 들고 다닐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11인치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11인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부분이 와이파이 버전 살지 셀룰러 버전을 살지를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모든 옵션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20만원 차이가 정확히 나거든요. 꽤 큰 차이라서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제 동생은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셀룰러를 사려고 해? 뭐 어차피 집이나 직장이나 와이파이 다 되는데. 생각해보니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집 아니면 직장이니까 거의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들이고 딱히 셀룰러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만 해도 주말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동 시간이 꽤 길거든요. 버스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관공서나 카페나 뭐 지하철 같은 데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잘 잡히지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와이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확실히 셀룰러 버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으로 핫스팟 테더링을 켜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뭐 IT 분야에서는 어떤 한 단계를 생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룰러 버전을 쓰면은 뭐 지금 와이파이가 되네 안 되네 아니면은 핫스팟을 키네 안 키네 이런 거 고민하고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데이터 연결이 항상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귀찮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더링을 키면은 일단 이 핸드폰 배터리가 엄청 빨리 소모가 되고, 그리고 테더링 용량 제한도 꽤 있어서 이게 내가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고 해서 이 태블릿에서까지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셀룰러 버전 데이터 쉐어링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제가 지금 SKT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얘를 사면은 이제 100기가짜리 라지 요금제를 써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마음껏 써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얘에다 유심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하면 얘로는 15기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에 유심만 꽂게 되면 뭐 추가적인 요금 없이 그냥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또 셀룰러 버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은 256기가로 선택을 했어요. 아마 256기가가 가장 인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128기가짜리가 있었으면은 저 같아도 128기가로 갔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64로 가기에는 또 너무 적은 것 같고, 뭐 어플 이것저것 깔다 보면은 금세 64기가가 찰 것 같거든요. 제 핸드폰도 지금 64기가인데 거의 용량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게, 이게 뭐 윈도우 PC만큼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OS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 아이패드의 iOS라는 운영체계가. 그리고 뭐 요즘에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용량, 뭐 510이나 1테라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64기가는 좀 적을 것 같다 해서 저는 256기가를 골랐습니다. 루마 퓨전 같은 어플로 영상 편집을 좀 본격적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256기가보다는 512기가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 영상 편집하는 데는 아무래도 용량이 좀 많이 넉넉할수록 편하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을 했듯이 영상 편집을 컴퓨터도 있는데 굳이 얘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12가 아닌 256기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셀룰러 버전 256GB를 왜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을 어떻게 활용할지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